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에스코넥 주가 오르고 있고요. 지금 자리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늦게 켰는데 어제 호가 같은 경우에 2,150원대에 많은 물량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주 정도밖에 안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요시하게 여겼던 2,200원에서 2,300원 부분에 다시 한번 매물이 쌓여져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뭐 5분봉으로 좀 체크를 해본다든지 보면은 단기적인 흐름상 정고점을 지속적으로 돌파해 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 자리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던 이 자리에서 뭐다 거래량이 안 터지는 게 중요하다. 이거 좀 스무스하게 말을 올려주면 좋겠는데 주포의 의지가 조금 쉽지 않네요. 당연히 이게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에서 어떻게 여기를 잘 뚫어주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일단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 거래량보다 잘 보세요. 자, 2,200원대 이 거래량 보세요. 이 거래량. 그리고 이때 거래량 어떻게 했어요? 줄었죠. 그럼 지금 이 적은 거래량 있잖아요. 이 적은 거래량, 이때보다 적은 거래량, 이 거래량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돌파하네요. 그죠? 거래량이 적었을 때 돌파해 주는 게 뭐다? 조금 더 돌파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 중요한 것은 여기가 돌파할 시에 나중에 이 구간이 어떻게 된다?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됩니다. 뭐라고요? 강력한 지지구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이러한 자리들을 돌파만 해 놓으면은 에스코넥은 대시세로 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안정적인 지지 구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포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뚫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매물을 쌓아놓고 나중에 이 지지선의 역할을 좀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보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좀 중요할 것 같고 15분, 5분봉 거래량이 좀 중요하겠죠. 지금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뚫어줄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 일단은 이 호가 있죠. 2,200원대 호가 한번 긁고 내려왔기 때문에 물량 소화가 한번 진행되긴 했습니다. 그거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분봉상 조금 중요한 자리가 지켜줘야 되는 자리죠. 오늘 여기 뒤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힘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주포 입장에서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지금 자리에서 거래가 들어온 자리 2,030원? 오늘 쭉 빠졌다 올라갔나 보네요. 마이너스 1%까지 갔다 올라갔구나. 2,030원 정도 지켜주면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마 이게 추석 전에 좀 올려다 놔야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지금 추석 전에 원래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해요. 저희가 6일시잖아요. 그죠? 28, 29, 30 그리고 1, 2, 3 6일을 쉬는데 미국은 안 쉬어요. 미국은 안 쉬기 때문에 이 추후에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 리스크를 조금 회피하려는 움직임들이 강하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증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에스코넥이 올라간다는 것은 주포의 의지가 어떻다? 좀 강력한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심리적인 분석도 들어가는 거고 개인 투자자의 심리, 개인 투자자가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이 매도의 심리가 좀 강해진단 말이에요. 추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정리하자라는 것을 좀 이용해서 정리하는 물량을 받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 말씀드렸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래량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돌파가 가능하냐 아니면 좀 더 눌림이 나오겠냐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오늘 자리도 이 자리 시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무조건 밀어 올린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지만 나중에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고 이 1년짜리 그림과 이 10년짜리 그림을 본다면은 매물대 자체가 지금의 강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매물 소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코넥을 좀 잠깐만 보게 되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우리 여기서 자 보시게 되면은 신규 설비 검수 완료에 따른 투자 기간 변경. 자 6월 8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죠? 67억을 들여서 만들었고 2차전지 생산 설비 구매 및 생산 캐파 확보와 생산성 향상이라고 좀 나와 있죠. 자, 보면은 투자일이 2022년도 8월부터 종료일이 6월 8일이죠. 그러면 이제 공장이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7, 8, 9월 달에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이 실적이 언제 반영되죠? 3분기에 반영됩니다. 3분기. 10월 15일 전에 뭐예요?
10월 15일 전에 실적이 나오겠죠. 그죠? 7, 8, 9월 달이 끝나고 15일 안에 공시해야 되니까 45일이군요. 45일. 그러면은 11월 15일 안쪽으로 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 10월 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전환사채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전환사채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면서 얘네가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 지금 잘 보세요. 40만 주, 50만 주로 치겠습니다. 50만 주, 그리고 140만 주, 190만 주, 그리고 200만 주, 390만 주, 그리고 50만 주, 440만 주, 그리고 자 600만 주, 500만 주. 자 어차피 반기면은 들어가는군요. 잠시만요. 10만 주, 560만 주, 560만, 620만 주. 자, 620만 주가 상장이 됐습니다. 근데 남은 주식이 얼마인지 보자고요. 620만 상장됐고 증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사항. 여기 보면은 자, 보시면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는데 이게 위에 있는 게 조금 상장된 거고 밑에 남은 게 1,400만 주거든요. 1,400만 주. 5월 이후로 나온 게 14회차. 이걸 일일이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원래 5월 27일 이후로 나온 게 여기부터 있네요. 14회차 550만 주, 110만 주, 300만 주, 430만 주, 430만 주 나왔네요. 430만 주 나왔으니까 남은 전환사채 숫자가 현재 자리에서 보면은 430만 주 빼면은 한 1000만 주? 한 1000만 주 남았어요. 전환사채가 얼마짜리가? 1300원짜리가 1350원짜리가 1300만 주 1000만 주 남았습니다. 그죠? 135억 정도 남았어요. 이거 팔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돈 빌려준 애들이 돈 회수하려고 올리는 겁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이 자리를 쳐주고 있다라는 것은 얘네들은 1350원보다 비싼 가격에 팔려고 뭐 하는 거예요? 쳐주고 있는 거죠. 여기를 돌파해야 비싸게 파니까. 왜냐면은 이 구간을 돌파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 돌파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돌파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은 이 자리 위로 조금 올리려고 하는 거다. 아니면 나 같으면 그냥 여기서 설거지 돌렸죠. 1350원에서 한 50% 가격이잖아요. 설거지 돌렸죠. 근데 얘네들은 이 7, 8, 9월 달에 실적 모멘텀과 함께 이 사우디 이슈가 10월 달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올릴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된다고 생각해서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4차 매집주 같은 경우에 일단은 현재 수익률을 따지면 50% 달성했습니다. 달성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영상을 찍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5차 매집주를 거의 무조건 받아 가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찍는 거고, 저는 이게 좋은 거 혼자 하면 되지 왜 알려주냐. 이 채널이 클 수가 있거든요. 1조 시가총액 1조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 경력 1조 이상의 기술 수출을 글로벌 빅파마에 진행한 이 기업 바이오 기업이고, 바이오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1조 이상짜리 바이오만 합니다. 시가총액 3천억 4천억 안 해요. 최소애로 1조 이상 기술 수출했던 경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만 바이오 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5차 관련된 5차 매집주 바이오를 무조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추석 때까지만 뿌릴 거예요. 1, 2, 3 이때까지만 뿌리고 추후에 한 2주 정도 뒤나 공개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9월 27일이고요. 딱 10월 1, 2, 3 연휴 때까지만 뿌리고 요거는 그냥 묵혀두겠습니다. 묵혀두고 주가 오르거나 아니면 2주 후에 제가 공개를 하든지 할게요. 그 사이에 아마 변동성이 좀 클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건 이 5차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1차, 2차, 3차, 4차 전부 좀 확실하게 여러분께 공유를 드려서 수익이 70%, 35%, 40%, 40% 났잖아요. 하나기술, 코인테크, 프로2000 그리고 에스코넥,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5차 매집주도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이 채널을 바이오 관련된 채널로 키울 생각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시장의 판도가 내년에는 전부 바이오로 간다고 생각해요. 바이오.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이 크려면은 이 바이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야겠죠. 그죠? 그럼 일단 시작 스타트를 이 종목으로 이 5차 매집주로 최소 2배를 바라보면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오차라고 보내주시고요.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은 오차 보내주시고 요거 샵까지 붙여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관련돼서 오차 매집주 정보를 드릴게요. 제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바이오 관련주. 시가총액 1조 이상의 기업이고 기술 수출 애로 1조 이상 경험이 있고, 제가 왜 자꾸 이걸 추천하냐면요. 내년에 어차피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거 뭐 전문가들이 뭐 7% 얘기하는데 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몇 프로입니까? 올라가봤자 상방에 제한돼 있다라는 겁니다. 내려올 자리가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 관련해서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기준금리 이 상태로 계속 7%뭐 6% 가게 되면은 내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부채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서 부채가 이자가 많이 발생되게 된다면은 안 좋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결국 내년엔 내릴 수밖에 없다. 내년 또 뭐 있어요? 대선 있어요. 대통령이 지금 여기서 금리를 빠르게 올린 후에 내년 대선 초, 그러니까 내년에 좀 계획적으로 2024년부터 어떻게 금리를 폭발적으로 내리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바이오주가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성장주가 올라가죠. 성장주가 올라가면은 결국에 어떻게 돼요? 2차 전지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지금 시세 줬잖아요. 이미 시세가 나왔잖아. 대시세가. 그죠?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뭐가 나오냐면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거예요. 이 차익 실현 물량이 결국에 어디로 간다? 이 바이오로 간다.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이 2차 전지에 돈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는 바이오랑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반도체로 먼저 가더라도 추후에 무조건적으로 바이오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시장의 판도가. 그래서 에스코넥 같은 경우 우선 브리핑하면서 지속적으로 5차 매집주를 제가 받아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에스코넥 지금 자리에서 자리 좋아요. 거래량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많이 안 붙고 있죠. 이 같은 자리에서. 그죠? 자, 원래 이 자리 가면 거래량 어떻게 돼요? 이 자리 가면 거래량 팡, 거래량 팡, 거래량 팡, 그죠? 오늘 거래량 어떻게 돼요? 많이 죽었죠. 좋은 신호입니다. 좋은 신호. 이런 거를 좀 잘 캐치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찍으면 될 것 같고요. 이상 없다는 거 알려드리게 찍었고, 다음 영상은 에스코넥으로, 다음 영상은 EM 플러스 단기적인 반등은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